뱅크런, 예금자들이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발표된 긴급 여신 지원 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은이 즉각 현금을 수혈하겠다는 건데요. 듣기엔 든든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전장치 왜 하필 지금 만드는 걸까요? 금융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발표가 시장에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위기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이 제도는 2026년 1월 2일 새해 첫 영업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뱅크런이 터져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새벽부터 번호표 뽑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창구 직원이 한 명씩 처리하는 동안 당국이 대책을 세울 여유가 있었죠. 물리적인 병목이 오히려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생각해보죠.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가 5월은행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썸네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철렁하죠. 바로 모바일 뱅킹 앱을 켭니다. 얼굴 인식 한 번이면 로그인 끝. 전액 이체 버튼 누르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같은 영상을 본 수십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금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직접 분석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08년 워싱턴 뮤추얼 파산 당시 10일에서 20일에 걸쳐 전체 예금의 10에서 20%가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이 개입하고 협상할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예금의 85%가 증발했어요.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 24시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은행이 저녁에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은 미국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SVB급 사태가 터진다면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은행에서 돈을 다 빼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핵심 지표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기준으로 은행이 위기에 버틸 체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예요. 국제 기준은 8% 이상입니다. 제1금융권, 그러니까 KB, 신한, 하나, 우리 같은 대형 은행들은 BIS 비율이 안정적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 일부는 BIS 비율이 아슬아슬합니다. 금리가 높다고 무턱대고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50대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3억을 연 5% 금리의 저축은행 특판 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BIS 비율은 확인하셨을까요?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에서 저축은행 BIS 비율 순위를 검색하거나 AI에게 물어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 건전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자체가 특별히 강세인 건 아닙니다. 엔화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유독 원화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3분기, 4분기에 달러를 꽤 벌어들였는데도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찍으면 갑자기 떨어져서 1,479원에 마감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요. 당국이 1,48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뚫렸어요. 종가 1,481원. 다음 저지선 1,500원마저 뚫리면 시장의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환율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위험이 있어요. 바로 빚입니다. IMF 총재가 직접 한국을 콕 집어서 경고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요. IMF가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100%를 넘어섰고 총액 2,000조 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국민 5천만 명이 1인당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에요. 40대 이 과장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금리 2%대, 지금은 5%가 넘습니다. 이자만 매달 100만 원 넘게 더 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까지 썼고 카드론도 돌려막기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을 전부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금리 단기대출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겠다는 생각 제발 접으세요. 한은 총재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집값과 환율 상승이 유동성 증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0년대 이후 통화량 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38.7%나 더 많이 돈을 풀었습니다. 달러 찍어내기로 유명한 미국보다 더 많이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쓰는 돈이라 충격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원화는 우리만 씁니다. 비기축통화국이 기축통화국보다 돈을 더 풀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상승, 물가 상승은 과거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국고채 단순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규모는 1조 5천억 원,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 먹히고 있어요. 시장 금리가 여전히 3%대를 상회합니다. 불과 한 달 전 2%대 초반이었는데 1%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경기 호황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서요. 이게 바로 신용경색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안 움직여요. 금리는 높고 돈 빌리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선뜻 투자하겠어요? 자금줄이 마르면 기업이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신용경색이 장기화되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줄기 빛은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 경제가 식고 있어요. 미국 실업률이 4.6%까지 올랐습니다. ISM 제조지수도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요. 경기 수축을 의미하죠. 관세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건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미국 경기가 식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강세가 꺾이고 원화에 숨통이 트여요.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면도 봐야 합니다.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어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립니다. 지금 한국의 급한 불은 환율입니다. 1,500원을 막아야 해요. 그래서 당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 인하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신세계 강남점 연매출은 3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롯데 잠실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여전히 쓸 돈이 넘칩니다. 반면 분당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상징, 대한민국 중산층의 아이콘 같은 곳이었죠. 소비가 판교 순대백화점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쏠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고 2등은 문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업계 3, 4등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1등이 다 가져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살면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계속 뒤로 밀려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발 딛는 순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뱅크런, 환율, 부채, 신용경색, 초양극화. 오늘 한 이야기들은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IMF처럼 하루아침에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형태로요. 분당 백화점이 문 닫는 걸 보셨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걱정만 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내 자산을 점검하고 내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흐름을 읽으세요.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올해 반드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